달걀부탁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늘도 많은 양의 비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 비가 많이 오니까, 저거 뭐지? 저 뭔가 조금 불안한데? 저거 좀 털어봐야 되겠다. 잠깐만요. 저기 지금 핑크엘프를 제가 이렇게 물을 털어봤는데, 여전히 꾸질꾸질해요. 저기는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대부분은 생기고 있어요. 대부분은 문제가 거기에서 벌레가 있었거나 아니면 뭐 화상을 입었거나. 근데 화상을 착용을 하고 있었는데 뭐야 너는 너 여기 지금 이거 뭐 하는겨? 진짜 얘는 얼굴이 막 소멸하고 있죠? 라피는 얼굴 소멸하고 있고, 먼노는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먼노 잘 크고 있고, 얘 참 잘 크고 있어요. 얘가 블랙베어. 이 도테랑은 얼굴 소멸하고 있어서 사실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3년째 분갈이 안 해주고 있거든요. 웃을 일이 아닌데. 자, 이건 아델. 그 다음에 요것도 도테랑. 지금, 요 녀석도 지금 분갈이 안 해주지 되게 오래됐어요. 요 아가보이데스 요거 에본이에요. 여러분들 요게 에본이에요. 에본이 모양 같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에본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에본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다육들을 많이 만나보지 않으셔서 그래요. 자, 에본이. 자, 요것도 에본이에요. 왔다마 뭔가 잘못되고 있다. 자. 제가 요 이파리를 아래로 그냥 제가 꺾어갖고 여기다 껴놓고 있었어. 갖고 얘가 이 아래로 그냥 축 쳐졌어. 그래도 떨어지지 않았네. 어떡해. 요 에보니 아가보이데스 에보니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해요. 에보니나 마리아도 여러분들 이게 교배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배종이라고 하면 안 되나? 이게 미국의 무슨 헌팅턴 식물원이 이런 다육식물의 어떤 이런 식물원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식물을 이제 전시를 할 때에 이 이름도 기재하고 막 이렇게 하면 거기에 몇 년도에 누가 이 식물을 발견했냐, 교배했냐,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해놓는데. 마리아나 에보니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100년 전에 발견된 그런 원종 식물들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그런 다육이들이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녀석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보니랑 마리아예요. 거의 1년 차인가로 제가 이거를 그 식물원에 등재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육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얘네들이 다 그렇고 그런 애들이지 그치 사람들이 다 만들어냈거나 혹은 자연 어디에서 떠나가 번식해갖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자,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사람이 인공적으로 재배를 더 번식을 많이 해서 이렇게 유통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애들이 있고 원종이나 원희종인데도 얘네들이 변이가 생겨가지고 또 다른 이름으로 유통이 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아침을 이제 천천히 먹으면서 다육식물 에케베리아 원예종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 이름 파트 이제 요즘에 질병들이 자꾸 생겨서 병원에서 혹시 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나 싶어서 좀 살펴봤더니 이제 특히 이제 여름철에 미워지는 이런 현상들 얘한테서 좀 많이 오는데 약간 좀 미워지는 따그랭이 같은 거 앉아 있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봤더니 바이러스다 또 혹은 박테리아다 곰팡이다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박테리아는 바이러스는 아니고 또 세균성 무슨 질환이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답이
정기적으로 마이신 계열의 어떤 그런 그 살균제를 해갖고 이거를 예방을 하는 게 방법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살충과 살균을 정기 예방을 하는 것도 방법인데, 근데 이제 그게 농약 성분이고 독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책에서 막 보다 보니까 또 이름이 관련돼서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막 이런 부분에 관한 글이 있어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제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가 보통 학명이라고 하는 이제 그 명칭들이 부여되는 어떤 그런 그 방법들을 또 이해를 하게 되시면, 그러면 다육식물을 이해하는데 한층 더 또 도움이 돼요. 특히 이제 어머니들, 어머니들은 예쁘면 그만이고, 내가 얘를, 이름이 뭐가 중요해? 얘가 이렇게 이쁜데, 가을 되면 예뻐질 건데,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다육생활의 깊이는 내가 그냥 내 기준으로 그냥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뭘 하고 싶었냐면, 이렇게 예쁜 애가 어디서 왔지? 어머, 얘는 교배종이야? 교배종은 뭐야? 그럼 원종도 있어? 엄마 아빠도 있대.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이제 뭐에서 이제 되게 즐거움이 컸냐면, 어머, 얘는 이렇게 누구랑 섞어놓은 것 같이 생겼냐? 그거 알아봤더니 세상 한쪽 부모에 맞았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까 얼마 전에 프리티 다육에서 제가 우리 실장님하고 분갈이를 할 때 실장님이 대뜸 얘는 한쪽 부모가 라우이 같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와, 이제 언니도 다 컸구나. 맞아. 이런 백분감이 있으면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게, 어머, 너 한쪽 부모가 라우이야? 혹은 뭐 콜로라타야? 뭐 이제 이렇게, 혹은 이제 백분감이 강하면 칸테도 조금 강하고요. 그다음에 뭐 애프터글로우 요런 애들도 백분감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내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모양새 이렇게 삐쭉삐쭉해. 어머, 얘는 TP야. TP인데 어머, TP 부모가 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한쪽이 뭐 정야라며, 그래서 어머, 정야가 하는 짓이 좀 새끼 낼 때 조금 못 됐는데, 어머, 너도 또 닮았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관심 없었어요. 저는요, 동네에서 2019년 7월 28일 날 동네에서 500원짜리 1000원짜리 다육이, 500원짜리 없었어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다육이 딱 사갖고 오면서 이름표도 안 받아갖고 왔어요. 제가 그냥 영상 보고 너는 까라솔이고 너는 도테랑이고 너는 홍미인이야, 이제 요렇게 제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뭐 거의 그렇겠죠. 왜냐면 동네 이 그 화원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다육이를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소비가 일어나질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름표도 안 받아왔다고 하니까 할 말 다 했죠. 백모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름이 뭔지 몰라갖고 한참 키우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백모단을. 근데 백모단이 이름을 알아야 여러분들 이게 다육이에요. 다육이 어떻게 키우지? 다육이 키우기 정보를 딱 검색하면 어떻게 나와요? 막 어마무시하게 막 나와요. 다육이에는 에케베리도 있고 두들레도 있고 뭐 이게 크라슐라도 있고 이 파키피팀도 있고 너무 다르네?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얘가 뭔지 이름을 알아야 얘를 키우기 방법을 알죠. 다육들도 아롱이 다롱이라고 아주 약간씩 성격이 아주 약간씩 달라요. 어마무시하게 다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육 식물이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한 그런 키우기법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약간은 다르죠. 같은 환경인데도 지금 여기에서 웃자라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얘를 되게 잘 키우고 싶어. 지금 얘 이름이 뭔지 알아야죠. 여러분들 얘 이름이 뭘까요? 맞아요. 뭐 닮았어요, 여러분들? 딱 보면 어머, 이파리 모양이 백봉 축소해 놓은 것 같이 생겼어. 근데 세상에 저 백분감, 저기 하얗게 뒤집어 쓰고 있는 밀가루 같은 저 백분감은 그러고 보니까 라우이를 조금 닮았네. 이제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내시는 거예요. 크림티 같은 경우에는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교배를 한 교배종인데요. 한쪽 부모가 백봉, 다른 한쪽 부모가 라우이, 맞아요. 근데 두 개의 특징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요. 라우이나 백봉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지지만 굉장한 대형종으로 자라는 다육들이에요. 진짜 대형종으로 자라는 다육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크림티가 작게 자랄 이유가 없어요.
다만 내가 요 화분을 조금 작게 쓰면 얘가 좀 작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형종 다육들이 의외로 많아요. 대형종 다육들이 의외로 많은데 우리가 분화 식물 이렇게 화분에다가 키울 경우에는 그 크기가 조금 한정되죠. 먼로라든가 파랑새도 원래 대형종이에요. 대부분의 프릴 계열의 다육들은 다 대형종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화분에 넣어서 한정된 공간과 영양만 가지고 얘네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사이즈가 한정이 되는 거예요. 콩분에 키우면 작고 큰 화분에 키우면 덩치가 그만큼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근데 또 어쩌면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크림티도 대형종으로 클 수 있는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보통 크림티를 그렇게 크게 키우지는 않죠. 그래서 저도 지금 요 화분 사이즈가 11cm 정도 되는 화분 토분에다가 키웠는데 자 요렇게 네 신기한 거는요 요 애가 사이즈가 막 백봉처럼 얼굴이 커졌다가 어느 순간에는 약간 좀 작아졌다가 이렇게 좀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얘네가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로라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 이 로라는 한쪽 부모는 릴리신하고 다른 한쪽 부모는 정야예요. 딱 보시면 정야 모습은 하나도 없네. 그쵸? 맞아요. 얼굴에 정야의 얼굴은 거의 없고 릴리시나 얼굴은 굉장히 좀 많이 닮아 있어요. 릴리시나의 모습은 있죠. 근데 이 로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기특하고 예쁜 게 저는 릴리시나가 잘 안 되거든요. 저는 그것도 잘 못 키워요. 라우이도 잘 못 키워요. 근데 릴리시나도 라우이랑 좀 비슷하게 백분이 조금 많아갖고 얘가 꼭 말린 오징어 같이 생겼어요. 키우다 보면 항상 제가 맨날 생각해 말린 오징어 같이 못생겨가지고 그게 릴리시나랑 라우이가 그래요. 근데 이 녀석은 웬만하면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게 또 로라예요. 그런데 로라를 키우다가 많은 분들 아마 경험하셨을걸요. 로라가요 목대가 굉장히 빠르게 커요. 말도 안 돼. 내 건 안 그러는데. 근데 잘 키우셔서 그러신 거예요. 로라가 햇볕 요구량이 굉장히 높은 다육이랍니다. 요 로라. 그래서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햇볕이 많이 필요한 거야? 정야 때문에 그래요. 정야가 햇볕 요구량이 굉장히 높은 다육이에요. 그리고 옷자람이 되게 쉬운 다육이고요. 이게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게 정야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걸 닮았어요.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햇볕이 저런 로제트를 가진 애들은 보통 옷 자라는 속도가 조금 느리거든요. 이렇게 로제트형으로 자란 애들, 이렇게 도테랑이나 몬노 같은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애들 또 뭐가 있을까? 이 좀 약간 성격 라탄 같은 애들도 그렇고. 좀 약간 웃자라는 속도가 느린데 얘는 빨라요. 얘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자꾸 부모 다육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부모 다육이를 키우고 있다면 성격을 안다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드려요. 저도 맨날 잊어버리고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면서 한 번 또 다시 기억하고 그런 목적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제가 로라를 참 좋아해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초보 다육맘 때부터 키웠던 그 다육에 대해 애정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시작을 했던 2019년도에 국민다육이가 뭐였냐, 혹은 2000년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그 당시에 국민다육이가 뭐였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가 다를까요? 자기가 애정하는 추억의 다육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다육생활 하셨던 분들 만나갖고 옛날 얘기 들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나랑 좀 다르다. 나는 그거 아니었는데 사장님이 막 그렇게 귀하다고 했던 파랑새 지금 허천무라지여갖고 엄청 싼데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이 다육이가 세상에 얼마예요. 근데 10년 있다가 혹은 5년 있다가 보면 그 다육이가 어떻게 돼요? 싸질 수도 있고 비싸질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다육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초창기에 내가 사랑했던 다육들 이제 나중에 변천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알아가시는 것도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다육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카카오 스토리나 여러분들이 한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들께서 뭐 올리는 거 어때요? 이렇게 올려서 나중에 두고두고 기억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좋아요. 저는 카카오 스토리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카카오 스토리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아쉬워요. 근데 어떤 게 아쉽냐면 카카오 스토리는 영상보다는 사진을 올리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갖고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줬었는데 영상은 막 때로 나오다가 다른 애들이 막 같이 나와갖고 애들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장단이 있죠. 그래서 다육일기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 볼레이프 목대의 자구들이 지금 조금씩 크고 있습니다. 제가 저 녀석도 좀 더 잘 크면 그 다음에 여러분께 또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는 목요일입니다. 우산 다 챙기셨죠? 우산 챙기고 나갔는데 비 안 오면 우산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산 들고 나간 날은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게 나아요. 저는 우산을 너무 자주 잊어버려가지고. 자, 요 얘기는 제가 다육홀릭님하고도 또 같이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하고 또 나누게 되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쳐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가 촬영 마칠 때까지 잘 기다려주고 있는 우리 쩡이입니다. 쩡이 많이 컸죠? 완전 표범 같아요, 표범. 쩡. 제가 문만 열어놓으면 하도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이렇게 닫아놓고 촬영을 하거든요.